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이 그게 부산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게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의 논쟁입니다. 여기 대해서 최승혜 동양대학 총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다. 왜냐? 내가 총장상을 발급한 적이 없다. 그 상을 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가짜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언론에 이런 의혹이 보도되니까 조국 씨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상장 발급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학교에서 발표해 줄 수 없느냐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 전화기를 이어받은 조국 씨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위를 가리면은 이번 청문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최승혜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정경심 씨는 이 증거인멸에 해당되고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부정입시라는 뜻이죠. 부정입시에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 총장상이. 근데 오늘 이걸 가지고 티각태각 했습니다. 티각태각 했는데 요걸 정리한 분이 있어요. 이 문제점을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막 복잡하게 진행되었지만은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사회만 하다가 그것으로서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역시 복잡한 사안을 사회자가 딱 정리를 하니까 또 이분이 아주 공정하게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들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상규 위원장이 이렇게 운을 뗍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했던, 그래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저도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동양대 최승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위임이 관행화되고 여러 건 그런 게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표창장 발행 명의는 분명히 최승혜 총장이죠. 조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든지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여상규 위원장 이렇게 이어서 묻습니다. 그 총장은 발행 명의인이 말이죠, 위임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최승혜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국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버립니까?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물고 들어갑니다.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는? 이렇게 물어요. 조국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 체험한 학생들에게 발행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발행 명의인이, 즉 최승혜 총장이죠,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위임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그런 게 없으면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대신 말이죠, 그런 증거를 대는 대신에 후보자의 처는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의학원장에게 위임을 해달라고 말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후보자께서 저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물론 처가 통화를 하든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처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한다, 사실 조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자체도 부탁일 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처에게 맡겨야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발급이 됐는데 최성해 총장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면은 발급할 수 있는 위임을 누가 받았어야 되는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증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 아무리 변명해도 쓸모없다. 그리고 전화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씨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내용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안정시키면서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는데 그런 말씀 자체가 부탁이지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실제 동행대 총장인 최성해 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국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거나 도덕성이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지금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는 발언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거는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국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법무부의 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든 후든 간에 패스트 트랙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딱 정리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통과되면 그 하위 법들은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주 역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수준 차이입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말을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요약하면은 이미 검찰개혁 법안은 다 올라와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근데 별도로 법무장관이 할 일이 뭐냐고 하니까 조국 씨는 그 통과되면은 뭐 법무부에서 규칙을 바꾼다든지 하위법을 좀 손댄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개혁이냐, 그게 무슨 개혁이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 아니면 안 되겠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내 아니면 안 하겠다 하면 엄청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조국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아, 그거 달라고 법무장관 됩니까? 시행령 바꾼다고? 그것은 국장만 해도 됩니다. 다른 흉계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있겠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식으로 바꾸든지 자유민주주의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난도질할 때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하라. 그리고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잘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저항이 없도록 하라. 더구나 조국 씨는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해가지고 사회주의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산호명 사건에 관련되었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경제민주화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내가 꼭 법무장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비밀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좀 깊게 따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